안녕하세요. 저는 목본 염색공예가 안명수입니다. 목본 염색 공예를 한 지는 40년이 됐고요. 아마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이 목본 염색 공예는 한문으로 말하자면 나무, 목, 가루, 분, 다시 말하면 톱밥입니다. 톱밥을 염색하고 혼합을 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부속기법으로 나타낸 것이 목본 염색공예입니다. 이 목본 염색공은 시간이 많은 좀 힘든 작업입니다. 옛날에 그 자수 생각하시면 한 올 한 올 이 색깔을 내듯이 작업을 하듯이 이 목본 염색공예도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시간과 싸움에 있는 목본 염색공예입니다. 그러나 이 목본 염색공예는 다양한 작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양화든 서양화든 어떤 서체든 도자기든 금속공예든 액세서리든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성과 실용성, 상품성, 다양하게 그 교육 현장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목본 염색 공예입니다. 목본 염색 공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재료는 그 마디카 톱밥이라는 게 있는데요. 열대지방에서 자란 나무라 나이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혼합하게 되면 염료하고 혼합하게 되면 가장 염색이 잘 됩니다. 작업하기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재료는 이제 소나무, 그 다음에 편백나무, 그 다음에 커피가루, 그 다음에 이제 일명 피나무가 하는 가죽나무, 여러 가지 그 나무 종류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고요. 그 다음에 염료는 이제 천연 염료가 있고요. 이제 일반 염료는 이제 수천 물가, 그 다음에 공업용 도자기 염료 쓰는 도자기 염료. 이제 공업용은 이제 목공에 염색할 때 스테인하는 그 염료가 있습니다. 그걸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접촉하기 위해서 목공용 50본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 도구로는 송곳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터치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톱밥에는 이제 여러 가지 톱밥이 있지만 오늘 톱밥은 편백나무 톱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분말 톱밥입니다. 이 분말 톱밥은 가장 섬세하게 작업할 때 쓰는 톱밥입니다. 섬세하단 말은 그 좁고 가는 줄을 낼 때 사용하는 톱밥을 활용합니다. 이제 톱밥 혼합하기는 이제 재료가 톱밥과 물과 오곡본드하고 이 물감 네 가지를 동시에 혼합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혼합할 때는 1대1 정도로 비율로 섞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곡본드를 붓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물감, 수채화 물감입니다. 물감을 사용할 때는 이제 이것을 염색할 때 톱밥 자체가 완전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 밝을수록 물감이 많이 들어가고요, 어두울수록 물감이 적게 들어갑니다. 빨간색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섞어줍니다. 여기에다가 톱밥을 섞어보겠습니다.
혼합이 잘 됐습니다. 이제 혼합할 때 주의할 사항은 이렇게 섞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오븐 본드 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점력이 있어요. 근데 본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작업할 때 이 작업 도구를 가지고 작업할 때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럼 작업할 때 힘드시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섞었을 경우에 보시면 이게 안 붙죠. 잘. 이 상태가 최적의 상태입니다. 네. 실습 한번 해보실까요? 덮밥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평면 작업입니다. 원하는 만큼 평면에 덮밥을 했습니다. 작업 도구 왼쪽 선하고 오른쪽 선이 도구가 있습니다. 오른쪽 도구는 보시면 일자로 된 작업 도구고요. 여기서 왼쪽은 송곳입니다. 날카로운 송곳. 왜 왼손이 필요하냐면 이 작업 다음에 제가 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업 도구는 대작할 때는 이렇게 큰 이렇게 일자된 작업 도구가 있고요. 이것도 작업 도구의 하나인 도구입니다. 터치를 낼 때, 여러 가지 터치를 낼 때 하는 작업 도구고요. 여기서 일자인데 이거의 중간 부분 하는 작업 도구입니다. 그러면 제가 평면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오른손에 가볍게 이렇게 작업 도구를 잡습니다. 잡는데 절대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을 주게 되면 어깨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가볍게 터치해도 내가 원하는 작업의 그 터치는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런 형식으로 터치를 합니다. 두 번째 실습은요, 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선은 한 손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손 같이 활용해서 이 선을 내기 때문에 한쪽 손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손을 이용해서 한번 선을 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면 작업. 두 번째는 선을 낸다는 것은 어떤 그 문자 문양을 한다든지 어떤 직선적으로 뭐 선을 낸다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두 가지만 숙달이 되면 모든 작업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목번 염색공의 그 활용도에 대해서 여러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보자기 문양을 활용한 작품인데요. 아까 그 실습했던 평면 작업과 선이 동시에 들어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평면 작업과 선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요, 이제 전통 도자기 자라문병이라고 합니다. 자라문병에다가 톱밥을 활용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한문 문자 문양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평면 작업과 선이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어려운 작업인데요.
이 톱밥은 분말 톱밥, 다시 말하면 그 밀가루 같은 가장 미세한 톱밥을 혼합해서 작업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전통 문양을 하는 작품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평면과 가장 선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선을 이용한 문자죠. 문자. 이 판은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게 등입니다. 벽걸이 액자 등입니다. 풀을 캐게 되면 우리 전통 문양인 그 문살 문양, 문이죠. 문살 문양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도자기 문양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문살 문양이 불을 켰을 때 그 문양이 제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최근에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은 이게 타일입니다. 타일 앞쪽에다가 이 달 항아리, 이제 디자인은 우리 보자기 문양을 활용해서 그 부조 기법으로 나타난 평면적인 평면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기법은 부조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료는 타일하고 톱밥인데요. 이것도 평면 작업하고 가장 섬세한 플라워, 꽃을 활용한 작품입니다. 이제 이 작품은요, 방음판이라고 그 방송실에 사오는 방음판이 있습니다. 판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방음판을 활용해서 하는 작업인데요. 재료는 전통 염색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관을 활용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재료가 면봉을 염색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건데요. 이 작업은 다른 작품보다 재료가 조금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어떤 재료든지 이 톱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